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이 병원 건진 관계로 사전 협의에 따라 행정복지국장님이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진환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진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과 총 예산은 837억 1961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827억 6,499만 7천 원보다 9억 5,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 및 피해 구제 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3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긴급 대응 지원 사업으로 해외 입국 유학생의 관리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도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청 및 읍면동 등의 방역 인력 도우미 총 41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5억 4,0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 성립전입니다.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필요 및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를 3중 면사무소 2층에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도비 1억 7,687만 4천 원과 시비 1억 7,687만 4천 원을 증액해 총 3억 5,3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성립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지원에 필요한 도비 75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다뤄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성립전 해가지고 우리 이제 도비 750, 12, 9,464만 원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내 다중이용시설 방역 활동에 나간 저게요 이게? 네, 그거는 지금 주 1회씩 공도에 하고 있는데요. 네. 방역에 취약한 버스 승강장이나 네. 음식점이 밀집된 식당 주변, 또 다중이용시설하고 시장 이런 데를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가 지금 자치위원회 협의회장이기 때문에 먼저 각 읍면동 협의회장님들이 같이 한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 1회씩 공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읍면 단위로 보면 이장님들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도비로 주민자치 관련해서 내려온 거라. 750만 원 때문에 우리 시 9,460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슨 새마을이든지 무슨 여러 단체에서 요거는 9,464만 원은 기정
본 예산에 서 있었던 거고요. 이게 방역이 아니라 요거는 주민자치 본 예산에 서 네, 있던 예. 거고요. 그리고 방역으로는 요게 이제 도비 내려온 750만 원만 요원에 세우는 거예요. 도비 750만 네네. 원만. 네네. 맨날 그거 그냥 있길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수 의원님. 안전열 부의장님이 질문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방역 나가시는 분들 이제 인건비 나가신 거잖아요. 도우미 750만 원. 주민자치.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딴 데다 다른 거에다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잖아요. 네. 지금 예, 현재도 지금 4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뭐 처우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라 제가. 근데 내용을 보건소는 저희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해가지고 약품과 그것만 주는 게 다이더라고요. 그럼 행정부에서는 그런 거 혹시 할 생각은 없으셨던 건가? 왜냐면 여기 해갖고 도우미로 많이 나가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다른 것도 안 하는데 거기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보건소에만 맡길 게 아니고 보건소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긴 한데 그게 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분들한테 뭔가 방법을 해줘야지. 물론 봉사긴 하지만 그 봉사는 봉사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길다 보니 이분들도 지치는 거예요. 그것도 하시는 데가 한 6, 7군데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치는 걸 어느 정도 해주고 난 다음에 봉사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당신들 지역이니까 당신들 알아서 당신들 해야 될 의미가 당신들 하세요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방법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성립전으로 해서 네. 750만 원은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급량비로 지금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4월하고 5월로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그럼 5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민간협력팀장 전연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으로요.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5월 말까지 실시를 하라 하고 벌써 5월 말도 안 됐는데 정상까지 제출을 하라고 벌써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후 방역활동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지금도 요 도비 말고도 네. 다른 읍면동에서 위원회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지원하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경기 도비로 다 지원하는 사업은 한시적으로 5월 말까지 하는 거고요. 네. 각 읍면동 주민자치라든가 이통장 뭐 이런 데에서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요 사업 요거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 지원은 여튼 예. 그러면 4월, 5월 이후에는 전혀 없다는 말씀. 예, 저희 이신 주민자치 건가요? 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 의원님도 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종료 시까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그 방역 활동은 뭐 직수성을 갖고 뭐 유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비 지원으로 일정으로 계속 4, 5월 한시적으로 했던 지원하던 사업을 계속성 있게 하여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료 시까지 실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역하는 거는 지금 여기 좀 반인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들이 했던 건데요. 네네. 그 구역 방역하는 구역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주민자치로 내려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자원봉사단체가 했었던 건데
지금 공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구역을 다시 보건소에서 조정을 해줄 겁니다. 여튼 그럼 현재로서는 자원봉사 그 여튼 시스템에 의존해갖고 여튼 유지하는 체계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네. 요거는 한시적으로 도에서 이제 도비를 줬기 때문에 요거 네네. 운영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거 현재 운영 중입니까? 4월부터 3중면에 운영 중입니다. 지금 이게 인건비 일식으로 지금 2억 3,524만 원이 지금 담겨 있는데요. 이거 몇 명 정도? 지금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고 현장에 다니는 게 8명입니다. 그래서 총 10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0명이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개념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 하는 건데요. 네. 아파트에 관리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택배도 받아주고 네. 각 마을에 뭐 고장 난 거라든지 또 위험 요소가 있는 거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보살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그 복합 그 커뮤니티 센터 뭐 그런 성격을 좀 가진 건가 보네요. 예를 들어서 뭐 독거노인이 그 생활을 하시다가 정부가 나가거나 뭐 일정 정도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뭐 전체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가능한 거죠?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체별로 이제 자원봉사들 이렇게 이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상 지원은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단체별로 이렇게 사업 예를 들면 뭐 어린이날 같은 행사하는 거로 이렇게 사업비가 나간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부분을 좀 방역하는데 좀 전용이랄까요? 이렇게 해서 좀 쓸 수 있는 것도 좀 검토해 주셔서 그분들도 이렇게 물론 봉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비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물론 약품 지원 같은 건 보건소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거를 좀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 비용으로 잡혔던 거면 뭐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좀 방역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에 좀 쓸 수 있게끔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에 대한 검토가 가능합니까,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예하시면 아니,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부서하고 해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예산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예. 아,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맞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유원영 의원님 말씀은 그 이미 행사가 지난 예산은 이제 삭감해서 그런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취지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여간 저희가 필요하면 관계부서하고 보건소라든지 예산 담당관실하고 해서 예산을 별도 세울 수 있으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목적성 있게 어떤 편성된 거를 전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튼 이제 의원님들의 보편적인 지금 생각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원봉사 체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최소한의 여튼 금량비를 포함한 운영비 정도의 예산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좀 집행부 단위에 별도의 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조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추가 질의 또 있으신가요? 질의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진아 행정복지국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